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2026 증시 대전망.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2025년도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하게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2026년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붕세권에 사는 남자 김동엽입니다. 분세권이요. 붕세권. 분세권.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언제나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그대 품 안의 전태진입니다. 수익을 그대 다시 돌아왔네요. 네. 수익을 그대 품 안에 우리 전태진 대표 함께 하시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만에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일한입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온 것처럼 늘상 똑같이 소중한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일한 대표와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함께 하셨는데 김동현 대표님 새해가 되고 첫 인사를 드립니다. 네. 2025년도 의미 있는 한 해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수익률 대회에서 또 입상 또 해주셨고, 자 2026년도 어떤 한 해가 예상이 되실지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드리는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서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새해 첫 출발이 좋은데요. 2026년도 새해 병오년 적토마의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연말까지 쭉 달리는 그런 좋은 종목 안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종목 받으셔가지고 새해 대단한 수익 올리시는 그런 좋은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태진 대표는 지난 시간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네. 2026년도 개인적인 전태진 대표의 목표, 희망 한번 들어볼까요? 제 목표와 희망은 똑같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적토마처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시청자 품안으로. 그대 품 안. 그렇죠. 그대 품 안에 드리는 말씀해 주셨고, 자 유일한 대표는 작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개인적인 다사다난함이 있었는데, 자 2026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는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 해 돌아보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즐거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새해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된 만큼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매일매일 주식할 수 있고, 지금 두 분께서 다 적토마처럼 달려가지고 하신 바 올해는 더 적토마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달려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저희가 특집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동엽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아니, 저는 붕세권 물어보실 줄 아, 알았는데. 붕세권. 그래, 붕세권부터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붕세권이 뭔가요? 붕세권, 붕어빵. 붕어빵. 네, 저희 동네 반경 100m 안에 4개나 있습니다. 붕어빵이는 예. 역세권처럼, 서울에서 네. 구경하기 힘든 거죠. 어느 지역인데 붕어빵이 경기도 수원시 화서역 앞쪽입니다. 아, 그래요. 부럽습니다. 붕세권. 예, 하루에 저는 루틴으로 하루에 3개씩 먹고 있습니다. 아, 매일. 예. 그래요. 돌아갑니다. 가끔씩 오실 때 붕어빵을 어쩐지 들고 오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랑하는 거죠. 저희도 덕분에 좀 맛있게 먹긴 하는데, 그래요. 붕세권에 사시는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의 시장의 한수는 역시 뭐 나이가 드러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소수정예 기숙학원이라고. 소수정의 기숙학원이요. 네, 기숙입니다. 기숙. 기숙. 네, 소수정의 기숙이 무슨 얘기인가요? 기숙. 예, 두 가지 의미인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특히 좀 그런 것들이 좀 도드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뭐 100포인트가 오른 날도 있고, 뭐 보합선,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보합이 끝났고,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오르는 종목이 조금이다. 내린 종목이 한 7, 80% 되고요. 올라가는 게 한 20여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수 정예만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뭐 이제 대입 이제 끝나서 이제 뭐 등락이 결정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만, 작년에도 소수 정예 기숙학원에서 아마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도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기숙학원이라는 데가 네. 뭐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스파르타 학원이라고 예, 해요. 스파르타인데 제가 뭐, 고3 때 살짝 머물렀죠, 방학 때. 예, 한 달에 한 번 뭐 외박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3천에서 5천만 이 정도까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년 그 정도는 등록비가 그 정도 아니었는데, 돼요. 네, 예. 제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소수 정예인데 비싼 놈만 가. 아, 예. 되게 고가주들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에 좀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오른 기업의 업종 대표주 또 고가주 이런 것들이라 뭐 기숙학원의 등록금 생각하면서 한번 네. 아이디어를 가져 나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 기숙학원에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뭐 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그렇죠. 장중에 초반에 조금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 또 장중 신고가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뭐 하이닉스 5%급까지 장중 올라가면서 새로운 신고가 만들었고 또 조선업종 중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고 비싼 종목들의 강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로봇주에서도 강세 종목들 많이 나왔고 우주항공 쪽에서도 특히 방산 쪽에서도 그 무겁고 비싼 종목들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네. 모습들이 나와서 소수정의 기숙학원에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좀 입장이 가능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 그 개수로만 보면은 양시장 합쳐서 500개 정도 내외 올랐거든요. 2,000개가 빠졌어요. 네, 네. 근데도 지수는 거의 보합이었고 요 개수가 조금만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몇십 개쯤 붙게 되면 바로 한 5, 60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뭐 올해 첫 방송입니다만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결국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기염인데 그냥 단순히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무려 장중 기준으로면 400포인트 올랐고 지금 장 끝판 마감 지수로 보면 350포인트 정도가 네. 5일 만에 올랐으니까 하루에 평균 70포인트씩 올랐다. 이거 뭐 기록적인 그렇죠. 한 주였다. 이런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보면 수급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오히려 오늘이 기회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1조 2천억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거 포모가 시작됐네 이랬는데 어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지금 이 수급이 계속 쌓여가고 내 다음으로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한 그룹별로. 이것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계속 쌓이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근데 제가 오늘과 어제 장중 4,600을 공이 찍었는데 네. 종가상으로는 확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는 약간 세론 비슷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기도 한 것 같고요. 또 그거 외에 뭐 어저께 그저께 CES에서 이슈가 됐던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이런 것 쪽은 또 굉장히 좋았고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방산주라든가 네. 우주항공주들 또 같이 올라가는 면들 상당히 뭐 대체제가 있으니까 시장은 빠지지 않고 견디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웬만한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저희들은 나와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너무 훌륭한 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재미없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런 거 안 들고 있으면 재미없죠. 매우 심심한 장이었다는 평가일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1월 달에 주도 섹터가 한 해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로봇처럼 지금 1월 첫째 주가 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네. 1월에 어떤 주도 섹터의 윤곽이 좀 보이시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윤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첫 테이프를 삼성전자 이틀 7%씩 올라가는 걸로 끊었고 그 다음에 이틀은 하이닉스가 받쳐줬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또 받쳐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뭐 자동차 쪽에서 또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죠. 현대차의 변신입니다. 그렇죠. 로봇 기업으로의 변신,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신 이것들이 이제 기존의 현대차의 뭐 그
GM이라든가 포드식의 개념이 이제 돌파가 된 거죠. 테슬라에 가까워지는 자동차 회사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은 소폭 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비전은 훨씬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잡아주는데 여기에다가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 붙었고요. 또 스페이스 X로 대표되는 우주항공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방산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를 가지고 바이오도 이번 주 주초부터 그래요. 좀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 근데 업종 대표이거나 아니면 CS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뭔가 도드라진 움직임을 보일 녀석들만 지금 선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워낙 똘똘하게 올라가니까 등락 비율이 지금 20%밖에 상승 종목이 없는데도 지수가 버티고 올라가고 뚫어주고 이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기사를 보면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울트라 사이클, 메가 사이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물론 개별 소부장 종목도 일부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지금 대장주 1, 2등 종목 위주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뭐라고 할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대형주 단에서 내 섹터 안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건 세 분의 의견을 동시에 한번 여쭤볼까요? OX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난 지금이라도 반도체 대형주 1, 2위 종목입니다. 전자닉스. 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 셋.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도 뭐 맥쿼리나 이런 데서는 24만 원에 115만 원 갈 건데 왜 팔고 있니? 뭐 이런 식의 이제 리포트가 어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분위기는 네. 맞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딱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20조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수치가 나오고 이걸 기점으로 오늘 삼성전자 결론적으로는 올랐냐 보면 오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공교롭게 코스피 한 4,600선이 1월 달 피크장에 거의 가까운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할은 좀 이젠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달, 6월 달엔 더 지금보다 높은 지수에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따져서 한 2, 3월까지는 지금 지수단이나 가격단에서 별로 윗단으로 안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X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전망과 함께 전략 여쭤볼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전태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세론보다 기대감이다. 세론보다 기대감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김동현 대표님께서 세론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저희 클럽 가족분들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시장 이야기할 때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꼭 드리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 실적이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요. 좋을 거라는 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세론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 조정을 나는 기회를 한번 삼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밀리게 되면 반대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다른 지수단에 있는 종목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조정을 한번 기다려볼까 했는데 강했어요. 물론 시작하고 고점에 올라갔다가 다시 눌려서 윗꼬리 달고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대장주들이 견조하게 시장을 지켜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장은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혹은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 세론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또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장 투심은 그렇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 물론 외국인에서 매도가 좀 나온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가상 추세를 쉽게 깨트릴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서 저는 세론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가져가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수는 견조했습니다만 결국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미있었던 장이었을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건 좀 아니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과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대장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장주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섹터와 이슈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OX를 했었을 때 네. 지금이라도 대장주 단으로, 대형주 단으로 반도체는 매수를 해야 된다. 5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도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거는 낙수 효과로 인한 소부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일부 종목은 움직였으나 전반적으로 소부장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최종 평가로는 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맞다라고 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들을 보면서 느낀 건 지금 시장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보다는 남들도 다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주 단의 종목들이 주도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그 종목들, 그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관심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단 반도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선택권이 있으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뭐 로봇, 방산, 조선, 원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 섹터를 꼭 한 가지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할 거냐 아니면 소외됐던 낙폭과대 종목을 할 것이냐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대형주다.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인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장주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말씀을 전태진 대표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면은 작년에 HBM으로 인한 하이닉스의 굉장히 좋은 모습, 네. 그 흐름대와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그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한미반도체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 몇몇 종목도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렇죠. 그 몇몇 종목 이후에 네. SK 향이라고 불리는 소부장 그렇죠. 종목들은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CB 쪽이라든지 뭐 귀판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결국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외의 종목이 안 올라서 그런 것뿐이지. 근데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굳이 선택의 폭이 넓은 것보다는 딱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연속성은 언제까지 보시나요? 이 반도체에 대한 연속성.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차익 실현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까지 홀딩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그럼 시선은 어디로 갈 거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나올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에도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잘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시장 전망치보다 기대감보다 못할지 아니면 호실적을 기록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좀 견조한 면을 보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일단 반도체의 강세는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별로 좋아하시는 질문은 아닌데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내가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 우리 전태진 대표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실까요? 저는 아까 제가 저희 그 회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향 공급망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네. 지금 TPU 관련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퀄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냐 뭐 삼성전자냐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HBM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거 파생되는 것들도 같이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일한 대표 의견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유일한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반도체 앤 트럼프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앤 트럼프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건 반도체와 트럼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트럼프 관련돼서 보통 연초에마다 항상 섹터와 업황을 만들어 나갈 때 보통 트럼프가 연초에 모든 섹터, 조방원을 만들어내던 트럼프의 워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전 두 대표님께서 너무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트럼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조방원의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이라고 한다면 군함 수요 교체라든지 그 전년도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 3대 지수가 AI 피로감이다, AI 버블론이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내는 수급의 논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워딩,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는 트럼프의 워딩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어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시장이 계속 반도체 중심, 반도체 기반, 그리고 반도체에서만 계속 수급이 쏠린 현상들이 병목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수급들은 트럼프의 입에서 출발하고 트럼프의 입에서 끝날 수 있는 국방 예산 1.5조 달러의 50% 증액에 대한 이슈들, 군사기술 자립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조선에 대한 군함 수요의 교체 이슈들 같은 경우로 다양하게 파생을 하면서 관련 섹터가 부상하는 모습들의 순환매의 신호탄이 생겨가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들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셔서 오늘은 반도체엔 트럼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시네요. 반도체는 봐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의 입을 좀 확인하면서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 다양한 쪽 섹터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전략적인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얘기를 좀 더 여쭤본다면 대형주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르드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 단으로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대형주에서는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시장이 선택을 하면 그게 대장이 되고 대장이 선택을 하면 그게 랠리의 기준점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특히 연초 같은 경우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수급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보통 증권주들에서 뭐 움직임 모멘텀들이 있기도 하고 보통 다양한 섹터에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반도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사람만 있다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365일 할 수 있는 것인데 연초부터 무리해서 많은 섹터를 잡아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장 중심으로 좀 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일한 대표는 반도체 섹터를 현 시점 1번의 섹터로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1번이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네, 1번이 현 맞다. 시점에서 1번이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나 이쪽에 대한 이야기 뭐 해주실 거 있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말씀 그래요? 다들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네. 앞서 다음 또 이슈에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도 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상반기까지의 전망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1분기까지의 전망으로 이렇게 조금씩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님, 2026년도 상반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게 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네. 이번 며칠도 이렇게 오를 줄 아무도 몰랐는데 상반기 어떻게 된다라는 걸 그렇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지금 5일 동안 350포인트 오른 장을 예측한 사람은 제가 봐선 전문가라고 뭐 네임 걸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10,000명이 있으면 한 2~3명 있을까 말까? 그것도 마음속으로. 근데 포인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우상향 정도는 충분히 점칠 수가 있었잖아요. 우상향은 알겠는데 이렇게 300~400 오를 줄은 아마 몰랐었을 것 같아요. 저도 상반기라는 게 사실 6월 말까지 정도라고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서 그 안에 얼마나 큰 변수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할까 싶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드려도 뭐 기억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겠지만 나중에 6월 달 돼서 어떤 모양일까 생각을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해보면 저는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상표에 보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식이다. 약간 V자형인데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간다 보면 V 뭐 이렇게 말하죠. 뭐 나 땡땡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지금 이미 일단 고점으로 확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라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결국은 더 올라가는 나 땡땡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뭔지 아시겠죠? 나이땡. 나이땡형. 뭐 신발 상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신발. 네. 저도 하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그 반도체 특히 이제 대형주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아주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오늘 아까 장 끝나고 보니까 두 가지 이슈가 좀 걸리더라고요. 네, 어떤 이슈? 하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16일 날 HBM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데 트럼프가 와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만 지금 150조 투자가 들어가서 HBM 점유율을 얘네들이 40%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 걔네들이 그 정도로 점핑을 해가지고 만약 물건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40% 가져가면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0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퀄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우선주의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마이크론 쪽으로 저는 점유율이 좀 많이 뺏길 것 같다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되게 이건 좀 웃기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사 중에 하나 그 저녁 시간에 나온 것 중에 삼성이 지금 대규모 산단을 만드는데 갑자기 유물이 나와가지고 1년 동안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단을 지금 1년 동안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아까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얘기 아닐까요? 물론 이게 초법적으로 뭐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옆에 짓긴 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무슨 유물 유적 이런 것들 건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의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진짜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빨리 공장 캐펙스 늘려가지고 좋은 가격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 상태 같은 것들이 나올 때 과연 이로울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래저래 오늘 정도는 저는 뭐 심리적으로는 거의 단기 피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상반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2, 3월은 좀 쉰다라고 보는 거고 2, 3월은 좀 쉰다. 4월 달에 세계 채권지수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 이슈에 맞춰서 그거 알맞는 또 선거 전략들이 작동이 되면서 6월, 7월 사이에 그리고 공교롭게 고무렵이 또 5월 달에 미국 연준 의장의 교체 이슈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저는 패착을 일으킬 이슈가 연준 의장 새로 된 사람이 아무래도 친트럼프일 거 아니에요. 금리를 B컷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빨리 내려서 더 이상 내릴 룸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기대값이 확 낮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6월 달 그 무렵이 또 이번 1분기 실적이 공교롭게 4월 초에서 5월 달 사이에 나올 텐데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 보시면 분기 사상 최대인데요. 네. 다음 1분기는 사실 예약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주일밖에 영업을 안 했지만 이 정도로 DDR5라든가 뭐 HBM 가격이 올라 있을 때 거래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나면 뭐 최소한 제가 봐선 다음번 그 매출단은 뭐 100조 이상 나올 것 같고 또 영업이익단은 최소 25조에서 30조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 나올 때 이제 엄청나게 또 붐업을 시키겠죠. 야 이거 봐라.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30조, 150조까지도 나온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5, 6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때가 아마 진짜로 지수나 이런 것들은 최고치에 오를 수 있는 반열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반기까지지만 일단 피날레는 6월 달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6월에 전망을 해주셨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고 앞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 평가 종합해 봤을 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좀 행복한 내 계좌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김동현 대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가들께서 참 아쉬운 것이 이번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인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얼마에 싸게 샀는데 2배쯤 올랐어, 3배쯤 사. 그거 사실 근데 소수란 말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뭐 아유 저런 게 있었어 그런 거만 보시고 그냥 구경하시고 끝나는 장에 좀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웨커리 같은 데서 24만 원, 115만 원 불러대니까 지금이라도 사가지고 아까 그 기사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삼성전자 8만 원에도 안 샀는데 14만 원에 샀다 이렇게 인증하는 샷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개인들 포모가 이제 막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 14에 사도 24에 팔 수 있다니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도대체 24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과연 그게 목에 찬 최고의 가격대면은 도대체 그 가격에 누가 살까? 생각해보면 정말 도달이 어려운 가격대인 건 좀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도 뭐 14에서 24 어느 정도에서 고점을 칠 거니까 들어가는 수급들은 뭐 내가 사도 다음 날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만 있으면 들어온다 이런 수급으로 유지는 되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좀 요약을 해서 드리면 4,600선 이상에서는 어제 오늘 좀 뉘앙스가 고점 인식이 좀 나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금 더 올라갈수록 이제 좀 늘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올라가니까 코스닥은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이제 좀 불안감과 뭐 그런 불만을 좀 토하시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극에 달하면
또 정책적인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성주 쪽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환율도 지금 돈을 조금씩 써가면서 뭐 낮추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만 느슨해지면 또 올라가잖아요. 네. 1430원대 내려왔다 지금 50원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이러기 위해서는 돈을 계속 지출하게 되면 또 외환보유고의 적정성 논란도 봄쯤에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저는 뭐 상반기까지 여유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 결국 6월 달은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저도 믿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갖고 가시는 뭐 홀딩 전략이 좋겠으나 자금의 소요 기간이 좀 짧거나 아니면 단기 변동성에 대해 계좌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사실 밤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또 있죠. 관세 관련된 미국의 대법원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 관세를 낸 나라한테는 돌려받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이 전 거의 파탄 날 지역으로 변동성이 된다죠. 커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뭐 제3의 법을 가지고 다시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혼자 집에서 혼자서 몰래 골방에서 하는 투자자다 트레이더다 이러면 전 내일 솔직히 아침에 있는 비중 한 95%는 다 팔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내일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월화수목 쭉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쭉 들어오면서 오고 있는데 김동엽 대표의 시각이 좀 소수의 시각입니다. 저는 원래 소수예요. 네, 원래, 아무도 네. 지금 뭐 저도 안 보고 있지만 댓글창에 나올 뭐 반응들 뻔하죠. 저것도 헛소리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아유, 주로 잃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내일 뭐 극단적인 제 소신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 저는 상반기 끝까지 홀딩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니라면 한 30-40% 정도쯤만 현금화하신 다음에 3월 정도 이후에 다시 재배팅 들어가는 전략 이렇게 상반기 전략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홀딩을 하시던 건 아니면 차익 실현 일부 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뜻은 그래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요.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100%다 시장에 노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뭐 80-90%까지 하시라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어차피 5, 6월 달 또 언제 솟을지 모르는 장인데 한 30% 40% 정도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좀 말씀 올리는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의 성격을 아셔갖고 다양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을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지만 웬만하면 저희가 저희 안에서 좀 뭔가 결정을 내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 어쨌든 김동엽 대표의 소수 의견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김동엽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태진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시장 3반기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고 전략은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주도주 순환 매수 이어달리기라고 제가 좀 한 줄로 좀 적어봤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주죠, 개주 이어달리기. 결국 지금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어떤 그 추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도주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순환매가 되고 있다. 지금 뭐 반도체에서 어제는 로봇이 좋았고 자율주행 좋았고 오늘은 조선, 방산, 바이오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섹터들이 실질적으로 반도체나 어디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캐파가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좀 변화가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결국에 저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김동엽 대표님 그 말씀이 결국 6개월까지 홀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홀딩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자금의 성격이 좀 빠르게 빠져야 되면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그 1월 9일 날 있을 상호관세 대법원 네. 판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좋지만 저는 이번 주에 딱 그거 하나 저도 오늘 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던 게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가끔 이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상호관세가 위헌이 되게 되면 그러면 반도체 업종은 좋은 거라고 챗GPT가 그러던데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어떻게 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낸 돈을 받은 건 좋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그 불안해하는 건
미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되면 미국 증시도 좀 위태위태할 것이고 제가 여기서 왜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보냐면 제가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들이 이제 1심과 2심에서 모두 불법이다라고 위헌이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2심 판결이 전원 일치가 아닌 11명 중에서 7명은 위헌이다라고 했고 네. 4명은 재량권, 그 대통령의 정부의 재량권이다라고 재량권이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2심의 그 판사들을 보게 되면 정치 얘기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11명 중 8명이 민주당 추천입니다. 네. 3명이 공화당 추천인데 그런데 7대4로 됐다라는 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한 어떤 그 재판정에 대한 성향도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6대3으로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한 보수 성격이 좀 유리한 법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좀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호관세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 대법관 이 판사들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고율관세를 앞세워서 재편해온 이 글로벌 통상 질서에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기업의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미국 내부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변동성이 한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어떤 이벤트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 GTC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 이런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불확실성 하나 이 정도 하나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주 순환매 속에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장세는 사실 작년과 별반 다름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이어달릴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를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결국 그 섹터들은 범 AI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가. 그렇다면 결국은 올해 2026년도의 키워드도 우리가 AI다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금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 속에서 순환매되는 이 섹터의 대장 종목들 위주로만 보유하시면 전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이 전략 이건 작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수는 올랐는데 내 계좌는 난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라는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럼 올해는 그럼 재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완벽한 리셋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반도체 대장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시장 즐기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월 달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C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면 지난해도 어땠어요? 지난해 1월에 주도를 했던 섹터가 상반기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번 올해에도 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1월 주도주를 체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상반기에 내가 정말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월 달에 매매하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대장인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1월 달에 이 섹터가 대장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 섹터에 집중 투자하시면 결국 과거의 경험상 이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당연히 여러분들의 계좌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지 않을까. 전략적인 부분은 이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반도체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 주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1월이 2026년도가 되면 첫 주가 지났고 이제 물론 한중 정상회담으로 해서 기업 총수들이 자리를 떴지만 기업에서도 시무식을 할 거고 우리 대통령도 아마 좀 그런 뭐랄까요 새 어떤 운영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첫 주가 지난 이 상황에서는 주도 섹터가 아직 안 나왔다고 보시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일단 반도체가 대장인 건 맞는데 네. 최근에 자율주행도 좋았고 뭐 로봇도 12월 달부터 좋았었고 그리고 우주항공 지금 최근에 좋고요. 근데 제가 반도체를 좀 더 보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그 우리 김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엔비디아 그 HBM4 관련해 가지고 그 루빈 HBM4 가에서 사양을 좀 높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비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뿐만이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악재가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에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HBM4뿐만이 아니고 HBM3E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정확히 어떤 섹터리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나한테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에서 대형주 단. 그렇죠. 어, 저 원래 그- 중소형 스몰캡 그렇죠. 테마주 좋아하는 스몰캡 좋아하시잖아요. 테마주를 상당히 좋아하는 네네. 트레이더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닌 남들도 다 좋아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 정도까지 강조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은 확실히 대형주, 대장주로 수익을 내는 시장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략적인 부분 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태진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일한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증시 어떤 전망을 할지 상반기까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이번에는 팽이 순환매처럼 평소의 순환매보다 대단히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매장이 펼쳐질 것이다. 예, 네네. 순환매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음. 다양한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 전년도를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순환매를 기정을 했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 새해가 들어가고 작년과 올해와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미중 패권 강화 프레임도 똑같고요.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었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김동엽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부터 그 트럼프 취임 고용 안정 문제하고 이번에 25년도가 고용 안정이었다면은 26년도에는 뭐 신규 취업 수당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도 비슷한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첫 거래일에 따라서 AI 이슈 훈풍까지도 똑같아요. 날짜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났었냐? AI 훈풍에서 AI 버블을 잠재운 건 1월에 딥시크의 출연이었습니다. 딥시크가 출연을 하고 이거 AI 버블론이 맞네, 확실하네. 왜냐? 이거는 82억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후에 정정이 되긴 했지만 당시에 100억도 들어가지 않는 돈으로 이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 구태여 비싼 GPU를 사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때 우리 블랙웰 기반의 반도체가 발열이 일어나면서 우리 시장이 살짝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MP와 GPU를 우리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게 더 똑똑하신 거가 어떤 것이 더 똑똑할 것인가에 대한 똑똑함의 경쟁을 시작했던 게 AI의 포석이었어요. 그럼 차이점이 있다면 재료도 같았고 이슈도 같았고 흐름도 같았는데 결국 엄한 조방원이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해서 트럼프의 입이 끝난 조선, 방산, 원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제1축이 지금 반도체로 시작을 하죠. 자,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2축이 AI로 파생이 됐습니다. 네. 그럼 알파벳 작년 11월 엔비디아에서 아이온 우드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AI 재료란 말이죠. 그럼 이 대항마 7세대 맞춤 지나고 순환매같이 돌아간다면 AI는 기능이 아니라 경쟁이 될 거고 인프라와 유통 그리고 현금화 수익 모델까지 전체적으로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원전 평소보다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상반기 시장을 팽이 순환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전태진 대표와 의견이 참 일치합니다. 그렇죠? 네, 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략적인 부분은 어떨지, 전략적인 부분도 비슷할지 우리 유일한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상반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 갈까요? 전략이라고 한다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조금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포트폴리오. 네. 이거는 약간 좀 보수적인 뭐라고 할까요? 정적인 자산 분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올웨더라는 게 예. A라는 자산을 사요. 예를 들어 네네. 그 과거에 삼성이랑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반도체 대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2차 전지가 조금 안 간 날은 반도체가 조금 좋고 반도체가 조금 잘 간 날은 2차 전지가 조금 안 좋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군으로 구성하는데 올웨더는 그 쉽게 말해서 갑자기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섹터죠.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앵커님께서 차를 사시는 것과 제가 차를 사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포트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래 이렇게 분들로 정적인 설정을 투자 해라. 전략을 해갖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네. 뭐 안전자산의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네. 그럼 채권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좀 분산을 해서 네. 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걸 원래도 네. 그게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죠. 네,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생소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365일 중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순환매가 빠르게 팽이처럼 돌아가죠. 네. 아직 대장이라고 정해진 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았죠. 알았죠. AI가 중심이라는 것도 확실하죠. 네. AI 중심으로 미증시가 밀려도 AI 중심의 기술주는 랠리를 갔습니다. 그것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현금을 두던 자산군에 종목군에 상관이 없는 종목군으로 설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가 정해지면 반도체는 정해졌습니다. 반도체는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거고 반도체는 정해지고 그 위에 건 정해진 거고 나머지는 않았기 아직 안 때문에 정해졌죠. 승부가 안 났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그렇죠. 깔아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맞네요. 그럼 정적인 어떤 자산 분배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좀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시는 2026년 우리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 특집 2026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026년도 눈여겨봐야 할 탑픽 섹터들 만나볼 텐데요. 세 분은 과연 어떤 섹터를 2026년도에 나의 마음속의 탑픽 섹터로 선택을 하셨는지 섹터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다양한 섹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주항공,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방산 다양한 섹터 중에서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바이오 섹터네요. 바이오 섹터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과 기술 이전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건데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44회라고 합니다. 상당히 업력이 오래된 이벤트인데 그러네요. 사실 저도 그냥 이쪽 계열에서 생활하기 전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가 뭔가 이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관심 가진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관심과 또 바이오 제약주의 관심은 연말쯤 되면 항상 그 다음에 사실 세계적인 이벤트 제일 첫 번째가 이거 그러니까 CES 다음으로 바이오 계열 쪽에서는 첫 번째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이제 봄쯤에 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또 미국 암학회, 또 9월달, 10월달에 유럽 종양학회 이렇게 거치면서 가을 늦바람 불 때쯤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그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거를 이제 전초 기지로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제 관심들이 많은 거고요. 네네. 이번 그 컨퍼런스의 키워드가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AI를 활용해 갖고 수익성을 증대한다.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확장, 그리고 특허 절벽의 해결 이슈.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로 잡혔는데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경구용 비만약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뭐 매일 주사 맞는다 이게 약의 뭐 기본이었는데 2, 3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조명을 받은 게 일주일 단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제형을 변화시켜도 약물의 효과가 똑같다. 거의 버금간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네. 기술 이전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아예 제형의 변화죠. 경구용으로 바뀐다. 주사 대신에 먹는 약으로 바뀐다. 이런 이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변혁이 일어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AI에 앞서서 많이 다뤘지만 우리가 맨날 LLM 모델 가지고 챗GPT에다 뭐 물어보는 게 AI의 전부다 이러면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가 등장을 하는 거고 두 가지 섹터거든요. 하나는 로봇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의료 또는 신약 AI를 통해서 뭔가 인간의 삶을 진짜 윤택하게 만드는데 AI가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AI 버블론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제 사명을 끼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에 다음 주 12일부터 한 4일인가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특히 5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메인 섹터에서 발표 일정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삼바, 삼성바이오, 네. 셀트리온, 또 알테오젠, 휴젤,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강한 그런 일정을 잡혀 있는데 오늘 보면 시장에서 뭐 여러 섹터들 많이 강했지만 바이오 계열 쪽에서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JP모건에 참여해서 트랙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 거기에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구역 비만약 관련해서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그 6일 날 그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경구용을. 이제 일리알릴리도 3상 끝나고 거의 승인받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양강 구도에다가 요즘 다시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 경구용 비만약 중심으로 지금 참전을 막 검토하면서 인수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강의 경쟁들이 심해지면서 비만약 관련된 시장이 경구용으로 진화될 것이라는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 이미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가격 인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주사제 기준으로 중국은 지금 한 달에 9만 원이에요. 기존에 45만 원대였는데 약가를 막 인하를 해가지고 10만 원 안쪽으로 맞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겠는가 하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가격은 싸지되 수요층과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약이든 주사제든 한 번 맞다가 끊으면 요요 현상이 4배가 온대요. 그래요? 이게 진짜 무서운 키워드거든요. 그러네요. 한 번 시작하면 영원히 못 영원히 하는 끊어. 거네요? 아니면 안 먹거나 주사 안 맞으면 바로 쪄. 이렇게 되니까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맞고 끝내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비만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운동하거나 식이요법으로 그래요. 빼셔야 되는데 어쨌든 바쁘니까 조금 뭐 요금을 내더라도 비만을 그냥 해결하겠다는 분들은 뭐 수없이 많은 거고요. 약값도 월 10만 원대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간편하게 살을 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올해도 화랑을 펼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된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김동엽 대표는 비만 치료제 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말씀을 네네.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이 바이오에 대한 연속성 이게 지금 상반기에 이게 바이오는 코스닥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가 갈다가 좀 쉬어갈 때 늘 항상 바이오가 보란듯이 움직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시소 게임 하듯이 네, 형님 아우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바이오에 대한 연속성. 뭐 바이오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연속성의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건 전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 미국의 금리가 더 인하가 될 여지가 있느냐. 사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파월이 3번째 금리 내리고 나서는 뭐 새해 들어서는 금리 한 번 정도 점도표상으로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트럼프 계열 의장이 네네. 새롭게 등장하면 하반기 초입 정도의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거는 바이오 업종 자체에 또 하나의 붐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기회은을 잡을 수 있을 거고 이게 비단 오늘 오르고 내일 또 올라 이런 개념의 연속성은 아니고요. 네. 뭐 작년에도 사실 비만약이 되니 안 되니 그랬지만 결국은 1년 안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들 예를 보면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뭐 기여를 하거나 돈을 벌 건데라는 생각 하시겠지만 지금 비단 이제 비만 아니더라도 작년도에 기술 수출이 21조였거든요. 전년도에 12조였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은 기술 이전 사례가 나올 겁니다. 뭐 ADC가 될 수도 있고 메시가 될 수도 있고 비만 쪽으로도 제형의 변화에 따른 효과들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걸 작년에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이런 것들 기준을 보면 뭐 우리나라 직접 만들어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빅파마들이 원하는 그런 제형이라든가 플랫폼의 기술들을 우리나라들이 많이 좀 확보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 없이 간다 이런 개념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엊그저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뭐 선급금이라고 할까요? 이 중간 단계에서 받는 게 무려 뭐 4천만 달러 뭐 이런 정도까지 받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덩이의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이런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 일단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사고 싶은 종목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바이오 세 분의 의견 동시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현 시점 내 포트 안에 바로 담아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O. 한 섹터만 담는 겁니까? 바이오에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대장주 쪽으로 가겠죠. 자금은 한정적이지만 담고 싶은 종목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바이오가 우선순위로 내 포트 안에 들어올 수 있냐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바이오 지금에도 난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O. 아니다. 조금 더 다른 쪽의 재미를 보고 가도 늦지 않다. X 혹은 다른 기타 의견 모두 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무조건 담아야 된다. 흔들어 주셨고. 흔들고 따블입니다. 흔들고 따블로 보셨고. 흔들고 따블인데다가 보고 계시는 건 비만 치료제 쪽이고 경구용. 네. 그렇죠. 그럼 잠시 후에 혹시 종목 공개해 주시는데 내 마음속 탑픽도 혹시 바이오인가요? 아니요. 바이오 종목이 또 아니에요? 이따 그거는 공개 방송 시간에 좀 바이오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진 대표 옵니다. 지금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전태진 대표는 바이오 업종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눈여겨 보실까요? 저는 대장주. 대장주. 무조건 대장주가 맞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봐요. 대장주는 바이오도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CDMO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ADC 뭐 많은 상태에서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무게가 가장 큰 그렇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주라고 해봐야 한 진짜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두세 개, 그렇죠. 그세 알테오젠, 종목에서 뭐.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혹은 스윙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대장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께 제가 선택을 권한다면 편안하게 대장주로 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지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좋습니다. 연속성은 어디까지 보세요? 이게 또 뭐 JP모건 헬스케어 끝나면 또 바람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서로 받쳐줄지. 대장주를 최근에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뭐 단적인 거로 ABL 바이오를 예로 들면 이 종목은 지금 작년 25년 초반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그렇죠.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제약 바이오 섹터로만 본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갔다 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잠 쉬었다. 다만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스탠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위한 쉼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일한 대표는 X입니다. 지금 뭐 바이오 이 X의 의미는 제가 왜냐면 기타까지 X로 했기 때문에 X는 어떤 의미일까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관련 부분들은 저도 오늘 이슈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 비만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모멘텀이 있고 상반기까지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그 제 포지션을 바꾸지 않은 것뿐입니다. 반드시 담기는 담아야죠. 그런데 꼭 지금은 아니고 명절 전쯤에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 비만 치료제 대장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셔도 명절 전에만 잡으면 되니까 그냥 구태여 지금은 아니다 정도만. 그러면 예. 지금 아까 원래 더 포트폴리오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맞습니다. 저는 5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네. 그럼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면 그럼 지금 담아야 될 다른 섹터가 있는 건가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아니면 지금은 반도체에 반도체를- 몰빵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네. 올웨더를 간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전력전선 잡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담아야 될 섹터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예, 섹터를.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뭐 담는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유일한 대표는 이 바이오에 담아야 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실까요? 그 명절 전에 명절 전이라면은
네. 설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2월 정도, 2월 중순 전쯤에 그쯤에? 어차피 상반기니까 상반기에 포함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 정도 되면은 분명히 비만에 대한 욕구들, 음식에 대한 부분들, 명절 특수가 또 일어납니다. 아, 비만에는. 명절 특수를 한번 보자. 네, 그래서 JP 이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 그 대장 정해지고 그리고 경구용 임상 그런 거 다 해결될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그렇다면 예. 가장 바이오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은 비만 치료제신 건가요? 저는 일단은 상반기는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보시는 게. 네, 그 제가 연초에 보통 보면은 새해 뉴스들 보다 보면은 연초에 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헬스를 끊고 하잖아요. 헬스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요새. 헬스에 대한 얘기가 안 보이고 비만, 뭐 위고비, 뭐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바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연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 요새는 주가입니다. 매일매일 뉴스, 저 매일매일 맞아요. 뉴스를 체크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는 연초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는 주가입니다. 비만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을 때가 그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에서 확진자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집에만 있어서 그때 되게 많이 얘기가 확진자, 나왔던 것 같아요. 확진자 맞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김동엽 대표 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얘기 좋습니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 저희가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로봇, 방산, 피지컬 AI, 반도체, 2차 전지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두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이네요. 우주항공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전타진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주 개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도전과 축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이 민간 발사체 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스페이스X IPO 추진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우주항공 섹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과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한국 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스페이스X IPO 추진이 시작을 해주면서 정부 정책으로 1조 원 가까운 지원책이 또 나오고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면서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테마라는 의견에서부터 좀 연속성은 좀 딸리지 않겠느냐는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란 듯이 네. 자리를 잡고 있는 우주항공이고요. 그리고 이 섹터 안에 이 확장이라고 하죠. 종목들 확장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 전태진 대표는 상반기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의 우주항공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주항공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지껏 계속 반도체 하고 있다가 우주항공을 꺼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1월 주도주가 상반기에 어떤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주도가 되고 있는 섹터는 우주항공이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우주에 대한 어떤 좋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던 것도 영향이 될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주라고 한다면 뭐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상상에 의존하거나 혹은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AI라든지 이런 기술들과 접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비즈니스 사업으로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온디바이스 AI, CXL 처음 나왔을 때 좀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주 산업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올해 이벤트 이슈 중에는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가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관련된 그 섹터 우주항공 쪽에서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노스페이스는 얼마 전에 한빛나노 발사 실패를 하면서 급락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종목이 급락을 보이고 나서 잠깐 제 차트 한 번만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게 되면 지금 12월 13일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하반 경직하고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발사 실패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발사 실패로 인해서 부정적인 악재로만 발달하러 한다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결국에 이 이노스페이스 그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실패에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역시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 차례 발사와 실패를 거치면서 성장했던 만큼 국내 기업들도 역시 스페이스 X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도전과 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 정부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도 관철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1월 달에 우주항공 쪽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전태진 대표가 준비한 우주항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러면 전태진 대표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주항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우주항공 그 스페이스 X IPO로 인해서 왔었을 때 한 종목 대장주라고 보는 종목 한 3종목 정도 그렇죠. 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시작을 해서 지주에 그렇죠. 몇 종목 없었는데 지금은 확산세가 돼서 광통신 쪽도 네. 확산이 되고 뭐 이쪽 저쪽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태진 대표는 어느 종목, 그러니까 어느 쪽을 좀 업종을 보고 있는지, 이게 많잖아요. 이게 보면 발사체, 네. 엔진, 부품, 뭐 위성 데이터도 있고 광통신도 있고 확산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가장 눈여겨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주항공 섹터에서 대장주가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주항공 섹터의 대장주는 도대체 어느 저는 종목이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방산과 우주항공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아시다시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대장주를 드린 게 아니고 중소형 신규 상장주를 드렸습니다. 그린 그래요. 광학에 대한 종목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 잠깐 보시면 그린 광학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바닥에서 2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 그래요.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수요일 날 시초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최고가 기준 16%의 변동성을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게 네. 지금 작아 보이지만 16%의 변동성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같이 잡으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공략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파생되는 섹터 중에서 아까 통신 말씀하셨잖아요. 네. 통신 위성 쪽에서 중소형 스몰캡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의견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이오랑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 시점,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금은 한정적이고 사고 싶은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주항공은 지금 내 포트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지금 현 시점 내 포트 안에 우주항공 무조건 담아야 된다. O. 아니다. 뭐 기타 의견, 모든 의견은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무조건 담는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아니 본인이 말하고 본인만 X고 두 분은 O입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한번 가볼까요? 먼저 우리 유일한 대표부터 우주항공에서 지금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앞서 바이오는 아닌데 우주항공은 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보고 어느 쪽을 담아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AI가 묻어 있고 음. 그리고 스페이스 X로 말씀 잘 주셨는데 이번에 누리호와 같이 엮이기도 하고요. 우주 AI 파트너까지 엮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겹쳤을 때, 교집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랠리가 일어날 수 있고 팽이 순환매처럼,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팽이 순환매처럼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대장을 선정을 한번 해보고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모멘텀은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동현 대표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O입니다. 지금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금은 한정적이고 사고 싶은 섹터는 많은데 네. 오히려 반도체 쪽은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우주항공이나 바이오나 이쪽을 좀 담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네. 되게 엉뚱한 질문 하나 할까요? 그래요. 그렇죠. 예, 저는 진짜 이게 들으면 야 이거 미쳤다 이러실 것 같은데 혹시 바바 방가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바바반가요? 예, 불가리아 예언가거든요. 뭐 예, 전혀 이미 이제 모르겠어요. 사후 되신 분인데 이분이 향후 한 500년에 그 연마다 일어나는 지구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해놨는데 노스트라다무스랑 좀 비슷한데요? 노스트라다무스보다는 1911년도 태생이니까 네. 훨씬 뒤인데 되게 맞춘 게 많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올해 예상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지구인이 외계인을 만난다고 써놨거든요. 그게 우주항공의 요체 아닐까요, 저는? 우주항공이 날아가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오를 들게 된 게 제가 지금 매일 우주항공지를 당일치기 매매를 맨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요즘 그 지난번 그 특집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비츠로넥스텍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또 그 액체 엔진 쪽에 특별한 그 기술도 갖고 있고 핵 융합 에너지 관련된 기술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 한 열흘 사이에 한 7, 8번 매매했는데 진짜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짧게 3%에서 한 5, 6% 정도 매일 수익을 나면서 했던 종목이라 우주항공 쪽에 대한 제 인사이트나 뭐 호감도는 굉장히 업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스페이스X가 주축이니만큼 그쪽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뭐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누리호라든가 이런 거 매년 발사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격려에 힘입어서 우주방사청이 오늘 발표했거든요. 3분기 중에 누리호 5차 발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연속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동엽 대표는 어느 쪽에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우주항공에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비츠론의 스택만 맨날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저점에 사면 맨날 수익을 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섹터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섹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희가 우주항공과 바이오 섹터를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뭐 다양한 섹터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피지컬 AI, 방산인데요. 세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피지컬 AI네요. 피지컬 AI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일한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피지컬 AI입니다. 알파벳이 6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습니다. 마켓워치는 이번 순위 변화가 AI 시대의 주도권 이동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는데요. 구글은 자체 AI 칩 TPU와 AI 모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연산부터 플랫폼 또 서비스까지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빠르게 완성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흐름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 피지컬 AI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에서 어떤 기업이 주도권을 쥐게 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피지컬 AI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 AI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섹터가 무엇이냐고 하면 좀 피지컬 AI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유일한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선정 이후로 해서 이번에 AI가 생각을 넘어서 지금 행동이 되는 첫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AI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누가 더 똑똑하게 변수가 없이 만드는가, 그것을 어떻게 피지컬 AI로 적용을 시켜서 로봇이나 산업 협동으로 적응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었다면 CES가 지나고 인류가 얼마나 이제 AI에 의존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키워드로 올라온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오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대한 R&D 이슈도 있었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못 버티는 환경에서 일을 대신할 수도 있고 피지컬 AI로 점프를 한다거나 파쿠르를 한다거나 굉장히 다이나믹한 자세들을 이동하면서 실시간 센서나 하드웨어 그리고 AI까지 접합되는 이런 복합되는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에서 그 다음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미래 노동자의 가치로 AI와 접목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테슬라 공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지금 시장이 AI에서 피지컬 AI화로 점점점 변경해 가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시장이 인정을 하고 반복을 하고 조립을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AI를 GPT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상호 의존하고 인류가 편리해지고 그리고 기름, 전기만 있다면 쉬지도 않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이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피지컬 AI는 가장 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올라올 수 있는 꼭 챙겨봐야 될 섹터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일한 대표 피지컬 AI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피지컬 AI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그리고 또
뭐 너무 그 안에만 들어가도 그렇죠. 많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대표는 피지컬 AI 중에서 어느 쪽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눈여겨보기보다도 시장의 의존성으로 그때그때 판단할 생각입니다. 의존성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면 불안하잖아요. 의존하고 그렇죠. 켜고 가잖아요. 그리고 초록창으로 검색해서 우리 자료 찾을 수 있는데 구태여 AI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피지컬 AI가 인류에서 노동을 대처하면 당연히 피지컬 AI 그 산업력 협동 로봇으로 현재로서는 많이 쏠리는데 일단은 그 의존성을 한 보름 정도는 체크해 근데 볼 그 생각입니다. 의존성이라는 건 네. 뭐 그때그때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바로 바뀌는 내비게이션이야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모르면 바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지만 네. 이거는 의존성이라는 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네. 추세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이런 네. 쪽으로 좀 긴 호흡으로 쭉쭉쭉 이어지면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이 생기고 그럼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상반기에 눈여겨볼 섹터에서 피지컬 AI를 잡았었는데 네. 그 안에서 그 뭐 어느 네. 쪽 자율주행 쪽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걸까요? 피지컬 로봇이요. 로봇,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네, 휴머노이드. 아. 네, 그쪽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여쭤보고 두 분의 또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OX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분 다 가보겠습니다. 피지컬 AI 나왔는데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현 시점 내 포트 안에 지금 당장 나우 담아야 될 종목이냐? O 아니다. 기타 모든 의견 X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세 분 다 바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동엽 대표부터 짧게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피지컬 AI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김동엽 네. 대표는 어느 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세요? 지금 저도- 뭐 현대차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건 전통적인 현대차가 아닌 사실 피지컬 AI와 결합이 된 어떤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게 너무 많아서 좀 정리가 안 됩니다. 김동엽 대표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오히려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섹터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현대차 밸류체인을 담아라 이러고 싶습니다. 아, 현대차 네, 밸류체인을 현대차가 저는 어제 15% 오르고 오늘 잠깐 주춤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뭐 피지컬 AI를 제일 잘할 기업으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현대기아차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삼성도 하고 LG도 하겠지만 뭐 그 자동차의 조립 공정이나 이렇게 쓰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의 양산 단계 같은 것들이 제일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 정도에 한 3만 대 정도의 아틀라스를 만들어서 투입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아침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현대기아차 임원회의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 주제가 무인 공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앞으로의 뭐 어떤 회사도 다 그럴 거지만 스마트 팩토리 사람 거의 안 쓰는 공장 이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피지컬 AI는 뭐 무한 확장의 개념으로 여러 섹터들이 있겠습니다만 섹터에 대한 관점보다는 어떤 주식 자체의 어떤 팩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냥 현대차 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오늘 또 올랐으면 현대 위아라든가 현대 모비스 HL 만도 4촌지간 정도 되는 또 현대 모비스라든가 현대 좋습니다. 글로비스 요 정도가 저는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땐 전공법. 네. 와,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전태진 대표도 궁금합니다. 피지컬 AI 지금 다 일단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는 결론을 좀 내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다 담아야 된다 쪽이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중의 문제 아닐까요? 비중의 문제.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네. 신용 써서 막 레버리스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요. 반도체를 위시한 나머지 뭐 지수 관련주들의 조정이 전 임박이라고 보니까 40% 담을 거 15%만 담으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전태진 대표도 지금 바로 피지컬 AI 담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로봇 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대차향 매출이 있는 종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현대차가 너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율주행,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게 결국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제어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피지컬 AI는 뇌입니다. 그렇죠. 뇌가 있는 로봇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아닌가요? 아니 맞는데 네. 제가 그래서 뇌 관련된 로봇주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데
어제 오늘 혼자 안 가는 거 있죠. 근데 현대차가 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결국 피지컬 AI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제어하고 인식하고 해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건데 자율주행이 이거랑 같죠. 근데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 이 패턴이잖아요. 로봇이 그렇죠.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어쩌면 가장 탁월하게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현재로서는 무조건 현대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밸류체인 쪽으로 한번 고른다면 현대차를 하겠다. 보는 네. 게 아니면 그냥 현대차도 뭐 포함돼서 그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이 너무 좀 질질 끌어가지고 아. 대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피지컬 AI 하면 의료 AI 쪽에 피지컬이 좀 포함이 되면은 이런 쪽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일한 대표님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피지컬 AI인데요. 첨언의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세 분의 눈에 들어오는 눈여겨봐야 할 섹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2026년도 관심 가져볼 만한 베스트 탑픽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마음속에 품은 베스트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순서에 따라 김동엽 대표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상반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먼저 선정 기준부터 여쭤볼까요? 짧게. 뭐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이버 위협의 확대? 사이버 위협의 확대 예. 뭔가 굉장히 공상과학적입니다. 아까 뭐 외계인 만난다는 얘기도 네, 드렸잖아요. 예. 사이버 위협의 확대가 선정 기준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S2W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얘기 드리면 최소한 댓글창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맨날 올라가고 더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데 이제서야 얘기해 주냐.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종목이란 것 같아서요. 네. 최근에 한 열흘 정도 가까이 조정이 나왔고 3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사이버 위협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사이버 위협의 향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신 3사 다 당했고요. 뭐 쿠팡도 사이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객 정보가 그렇죠, 유출됐죠.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고 카드 회사 뭐 이런 것들 게임 회사 많이 털렸습니다. 아마 소문 안 나는 회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AI가 초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사이버 위협받고 해킹 당하면 모두 한꺼번에 정말 망할 수 있는 모든 게 좀 다운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들이 커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처와 방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올해는 사이버 보안의 원년이고 AI가 3년 동안 전력 인프라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 기준이 돼서 왔는데 이제는 통신과 보안 같은 것들이 또 다른 AI의 기본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사 같은 경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네. 다크웹과 블록체인 데이터 대규모 분석을 시행했다는 이슈도 있고요. 퀘이사라고 하는 플랫폼이 최근에 그리스 정부 보안 시장에 진출했다는 이슈도 있어서 이 매출의 25%가 수출로 잡히고 있는 특이한 회사라는 관점에서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죠. K 팔란티어의 기대감이 큰 회사다라는 관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첫 번째 종목 S2W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태진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때 선정 기준부터 짧게 볼까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역시 우주항공에서 안 고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우주항공의 전태진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AP 위성. 이번에 전태진 대표는 위성 쪽으로 보시네요. 통신 쪽. 예, 통신. 예. 그렇죠. 위성 통신. 예.
결국 우주항공 쪽은 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뉴스페이스라든지 저궤도 위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뉴스페이스라는 것은 어쨌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다라는 현상들을 뉴스페이스라고 하고 최근에 그 스타링크라든지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에 좀 우호적인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 통신 장비 쪽, 통신 쪽에서 좀 종목을 골라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AP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위성 통신 단말기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애초에 이 종목을 골랐을 때보다 종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지를 몰랐었는데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타 종목에 비해서는 얘가 대장 역할을 못 해줬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 찍고 올라오고 이제 슬슬 반등, 특히나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한 14,500원대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 17,000원 정도로 보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18,000원까지 봐도 되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매물대가 아니고 그전에 위치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일단 우주항공 통신 쪽의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JP 위성 우리 전태진 대표의 탑픽 종목을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유일한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AI 기반 노동 자율화로 해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가져왔습니다. AI, 역시 피지컬 AI 쪽에 선택하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유일한 대표는요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 CES 이번에 2016이 지나고 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AI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AI가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회사로 진행하고 있고 박정원 두산 회장님의 워딩을 조금 빌려보면 맞춤형 솔루션 AI 에너지 시장을 선도한다고 말하면서 AI가 커질수록 전기도 필요할 것이고 그 전기를 쓰는 현장을 움직이는 것도 두산의 피지컬 AI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섹터의 교집합도 일어나고 가스터빈이나 SMR 그리고 수소 연료 연지까지 로봇이 있다면 중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핵심 기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코딩에 대한 스캔&고 기술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세 분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이 탑픽 종목들 짧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베스트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파트너의 종목 S2W입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전태진 파트너의 종목 AP 위성입니다. 목표가는 1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파트너의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탑픽 종목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우리 김동엽, 전태진 두 분이 하시는데요. 먼저 김동엽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지금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요. 4,600까지 올라온 시장 이제는 무엇으로 또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짧게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김동엽 대표님 무료 공방 굉장히 화끈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전태진 대표도 지금 바로 네, 입장이죠? 맞습니다. 마찬가지 10초입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따박따박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보세요. 좋습니다. 두 분의 공방, 무료 공방입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 증시 대전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